공동주택 전기안전, 전기자동차의 화재 대응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거. 출제를 할 때 항상 근거가 있어야 이제 거기서도 인지하고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 나왔던 게 원문은 단톡방에 또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죠? 예. 원문의 형태는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톡방에 이제 제가 올렸던 요 부분이죠.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이렇습니다. 요거죠. 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한글 파일도 단톡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동주택 전기 자동차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파일 하나 더 올렸는데 그건 너무 그림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문을 전체 한번 보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전기차의 특징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주안점이라면 좀 그렇고, 먼저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건 어떻게 이제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 좋아요. 항상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들 보시고, 그리고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관련 법은 우리 관련은 아니고 전기차의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되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고, 지금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거죠. 급속이 있고 급속, 그리고 완속이 있고, 그죠? 그리고 보급률 생각해 보고, 보급률 앞으로 이제 지어질 때 어떻게 몇 프로 이상 해라.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급속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완속에서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충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을 다 지금 다 바꾼 거죠. 급속일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충전 시에 화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물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총 용량의 80% 이런 말 가이드라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꽉 차면 이 부위에서 훨씬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나온 데이터치를 보니까 아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쭉 가다가 특정 셀이 과충량 된다 하더라고. 한 부분에서. 그럼 얘가 이제 발화되면 주변 전파가 엄청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어지럽히는 거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화재 측면, 소방 측면으로 오게 되면, 소방은 첫 스타트가 이제 이 배터리의 특징이 이제 우리는 전기 저장 시설과 전기 자동차에 같이 쓰고 있는 메인 배터리 물질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질. 첫 번째 고민은 1번이 리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리튬과 리튬 배터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큰일 날죠. 얘는 이제 D급이죠. D급 금속 화재에 해당합니다. 금속. 얘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애들이랑 달라요.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리튬을 쓰지도 않고요. 근데 얘를 이제 작용하는 거죠. 이온을 만들어가지고. 그 리튬을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충방전을 시킬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지는 물질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가 이제 충전과 방전이 우리가 지금 배터리의 가장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2차 전지는 충방전이 되는 전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물질인 거죠. 근데 엄청 효율도 높고 이 충방전의 속도도 엄청 빠른 거예요. 단점이 열이 발생해요. 열이 일정한 온도 이상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단계로 넘어가죠. 얘를 폭주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 폭주.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 여기가 바운다리였죠. 그 이제 대체 물질이 있습니까? 리튬 있죠. 뭐 이렇게 좀 충전은 느리고 효율은 떨어지고, 얘가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방전의 효율을 간다면 나머지 애들은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잡을 거야,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효율을 잡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쓰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야, 괜찮다. 근데 한번 이제 발전사업소에서 공고 내고 그다음부터는 접었습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인 거예요. 이거 50% 충전해갖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 50% 충전된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배터리 용량을 가져야 되는 게 있죠. 뭐 1kWh 이게 뭐 1000kW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터리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리튬 이온이면 이만한 크기면 되는데 다른 대체 물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간을 크게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효율 측면에서 안 맞는 거지. 안 돼. 그건 생각하지 마. 그게 고민인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상 고민해야 됩니다. 성상을 잘 이해해야 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대책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대책 대안. 그래서 열 폭주가 발생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면 60도 이상이 될 때 고민하는 거죠. 60에서 70도를 넘어가면 이제 제어불능이 빠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뭡니까? 그 온도를 이제 뭐 슬로우로 쭉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60 몇 도가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그 부분만 빨개 시달에 확 퍼져나가더라고요. 외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온도 되자마자 냉각시키는 기술을 외국에서 특허를 냅니다. 근데 그건 뭐 특허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바로 효율을 다 차단시키고 끊고 이런 방식들이죠. 다양하게.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를 도입할까 했는데 이제 그 S모사하고 L모사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S모사는 차라리 우리는 약재를 넣겠다 해가지고 테이프 스타일대로 있는 약재를 렉마다 전부 다 열어요. 이렇게 배터리 패키징을 가져오거든요. 이걸 다 분해시켜서 사이사이에 약재를 꽂아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럼 불나면 온도가 오르면 그 약재가 분출돼서 그 렉만 불 꺼먹는 겁니다. 끝이죠. 이거 머리 잘 쓴 거지. 근데 L모사는 야 80% 이하로 충전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80만 원으로 쓰는데 80만 원짜리 써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차후 경과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S모사는 대안을 마련해서 충전 효율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따질 테니까 해라. 근데 L모사는 안 된다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인데 실제로 안 바뀌었다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지금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그죠? 그래서 LH, 공동주택 가장 지금 시급하거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 어떻게 할 거냐. 그 공동주택에 우리가 평상시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시발이 됐던 게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이런 고민이었었죠. 전기차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었고, 우리가 성능 대상, 성능 위주 설계죠. 놀라운 점은 성능 위주 설계는 공동주택일 때, 아파트 등일 때 50층 이상이거든요. 50층 이상. 아니면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 30층 이상. 그죠? 이상. 얘는 공동주택이고요. 아파트 등. 얘는 아파트 등 외. 등 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축물들은 30층 이상만 되면 성능 위주 설계가 되고, 성능 위주 설계 때 이러한 일련의 그죠? 전기차 관련해서 대책 대안 마련해서 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능 위주 설계 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적극성을 많이 띄고 있어요. 뭡니까? 라면 그냥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메커니즘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솔직히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설치할 때 이 기둥을 설치하죠. 기둥. 주차구역을 두 군데를 만들게 되면 그냥 이제 상부에 설치되는 헤드를 살수밀도를 원활하게 나오는 형태로 하고, 이렇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는 상부의 어떠한 형태도 효과성을 이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제 기껏해서 맥스로 올린다고 하는 이제 생각 자체가 K 값을 160, 즉 2배 정도 되죠. 80에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60이면 좋겠으나 실질적으로는 115짜리를 넣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살수밀도를 12.2라고 하는 전기 저장 시설에 대한 우리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K값이라고 하는 물입자에 대한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부산시에서 가이드라인 그 세미나를 했었을 때 저도 이제 의견을 다 내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답은 없어요. 이렇게 가두는 수밖에. 그죠? 처음에는 다 가둘려 했거든요. 근데 외국의 데이터치를 찾아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라면 그건 조심해야 돼. 뭐 이제 SUV라고 부르는, 그죠? 그러한 차량들은 차체가 높거든요. 이렇게
차체가 높죠. 나머지는 승용차는 차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에서 1.5m 정도까지는 해라라고 하는 안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막기 힘드니까 적정선을 찾은 높이가 1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발표 때 대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얘기한 거죠. 주변에 이제 소화배관이 널리고 널렸다. 비상배관이 소화배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65mm 나오는 거죠. 65mm. 65mm 배관이 오면 그 배관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고안했었을 때는 화재 감지 이외에는 뭡니까? 라면 전동 밸브를 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처음에 고안은. 그래서 그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추정되잖아요, 추정. 그러면 자수동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람이 뛰어가서 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얼마 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전동 밸브 사는데. 그래서 엔터 딱 치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요 스프링클러 동작될 때 같이 열리면 돼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냥 요 배관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 열려 있는 데서 그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65mm 쪽으로 연결을 시키지 말고. 요 스프링클러 배관에 같이 채우는 걸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밸브는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해라. 물 잠그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차수막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게 원래 기둥만 있는데 벽체를 세워버려요. 벽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벽체를 서는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주차장 가보면 주차구역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한 칸이나 두 칸 넣는 곳. 거기 앞에다가 여기 차수판을. 원래는 이제 요것들은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제 이 설계사는 허가를 일단 득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자동으로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처음에 했었어.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공동주택도 천장의 층고가 높지 않아요. 깊지 않기 때문에 매립하는 타입은 못해.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면 최근에서 좀 생겼었는데 차수 설비들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해운대 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이제 우리가 불난 여건물이 가보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철판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게 화재 불나면 일남대로 그냥 좀 틈새가 좀 많은 형태죠. 그래서 이제 고안했던 게 뭡니까 하면 이렇게 홈을 내 가지고 불나면 가서 꼽는 거죠. 웃지 마세요. 왜? 그 뭐 안 돼? 그 정도 다 하잖아요. 아니 뭐 불소 좀 마시고 열기 좀 마시고 열기 좀 다하면서 그 정도 다 꼽을 수 있잖아요. 셔터가 약해. 셔터가 약해. 제가 셔터도 이제 의견을 내가지고 그때 나왔거든요. 고민도 저도 많이 했는데 셔터가 약해. 셔터 박스를 설치해서 다 막는 것들을 하자. 그 의견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발생한 발열량이 크다. 발열량이 크니까 위에도 다 막는 것들이 맞다. 그런데 반대가 뭐냐면 스프링클러 터지는데 위는 신경 쓰지 말고 물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수의 역할하는 기준은 없거든요. 차연과 차열이라는 것들을 뭐 만들어낼 수 있으나 차수가 없어가지고 꼽는 겁니다. 요즘에는 차수판이 어느 정도 기밀하냐면 이제 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안 새요. 엄청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성능이 좋나. 그래서 차수판 영상도 이렇게 막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누가 꼽을 거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누가 꼽을 거야, 씨. 너 할래? 이러면서. 그때 나온 형태가 뭡니까? 방화포입니다, 방화포.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용어가 공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데, 여기는 질식 소화포라고 나와 있고요. 방화포가 원래 지금 변경되어 있는 정식 말이죠, 소방시설법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상으로는 방화포를 일단 덮는 겁니다. 그죠? 뛰어가가지고 방화포를 덮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좋은데 이게 참 어cep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모르고 이제 꽂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오작동 같이 이렇게 했다가 원상태로 복구됐는데 물 닿으면 이 차는 못 쓰거든요. 이제 침수차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야. 그래서 직원분을 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행위를 잘못했다고 야 네가 왜 했어 내 차를 망쳤냐 그리고 소송 들어오면 직원은 뭘 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대한 매뉴얼은 여기 보시면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제 이제 방향성은 이렇게 차수 설치하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단톡방에 영상도 올려놨고 거기 보시면 거기 불을 어떻게 껐어요? 걔도 침수시켜서 껐어요.
이제 침 쓰면 그냥 당연히 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도 큰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화재는 자력으로는 거의 못 건댔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발생했던 전기차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일찍 가서 체결만 하고 침수만 시켜버리면 무조건 꺼진다라는 그런 것들. 큰 걱정을 별로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가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이 물을 어디로 처분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일반 배수시키면 큰일 납니다. 환경오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어가지고 아쉽죠. 잠깐 한번 빠르게 한번 요거는 제가 인쇄를 안 해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요 대응을 한번 보는 거죠. 대응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응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교육훈련. 전기차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죠? 용어 정리해서 한번 했습니다. 용어 정리는 갖고 오세요. 프린트물에도 용어 정리는 넣어놨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법은 우리 법은 아니고 이런 법에 의거해서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법이 있고 그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나와서 그죠? 급속과 완속에 대한 뭐 이런 가이드라인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적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쭉 가다가 뭐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있으니까 화재 발생 현황을 최근 연도까지 잘 분석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공통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프린트물에 있어요. 시험에 대비하는 거죠. 전기차 화재 특징이 뭐냐? 이건 이제 각 그 학원이나 수험생들은 다들 이제 공부하셨던 범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 위주로 해서 답을 잘 쓰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 이것들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랑 동일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해라. 그죠? LHRM 가이드라인입니다. 나머지 유관기관 연락 잘하고 대응계 저 요거 하나 넣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요거. 여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면 그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기 대응 체계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소방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초기 대응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대응 계획 이렇게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이라서 요건 준비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요건 제가 프린트물은 안 냈어요. 이건 조금만 머리 쓰면 거짓말 잘 지낼 수 있는 거라서 외워가면 좋을 거나 기억 안 나면 뭐 거짓말 적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다 거짓말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거부터는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말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림도 대응책이 어떻게 해라.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프린트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 이번 주에 이슈니까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방금 전에 봤던 긴 원문에서 이 내용만 따와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설된 용어라든지 인지하지 잘 못했던 용어들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요 가이드라인 형태에서 요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에 의기한 거죠.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얘기한다. 그다음 충전 시설이 뭐냐? 그러면 그죠? 충전 시설은 장비를 얘기하죠. 이렇게 장비, 그죠? 충전구역 별표를 하나 딱 쳐볼까요? 제 줄 안 쳤네요. 그죠?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과 주차구역을 포함하는 장소까지다. 요 범위까지도 우리가 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충전구역을 알아야 되는 건 요 범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그죠? 여기가 우리가 살수구역이 돼야 되는 거죠. 살수구역. 돌려 얘기하면 방호구역을 여기 범위를 포함한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12.2 LPM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2면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에 대한 개념이 있네요, 그죠? 이 정도로 보는 거구나.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용량인지는 몰라서 최근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 형태가 이동형이죠. 이동형. 요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노후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지침이
몇 년도까지는 몇 개를 설치하고 몇 프로를 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도입되는 거,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뭐 로봇 형식,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다채널 충전 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위험도가 더 커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보면 뭡니까? 라면 한 대를 충전하면 7km,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대를 한 3.5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다채널 충전 시설 이렇게 부른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접촉식도 있네요. 방식 중에 많이 발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으로 가볼까요? 소방. 이렇게. 소방으로 생각해 보면 상방향 살수 장치가 있습니다. 줄 쳐놓고요.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는 많이 적용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놓은 소방서는 있는데 본부는 이제 이게 뭐 이게 전혀 나눠주는 장비 아니니까 지금은 아마 퍼졌을 거예요. 예산 잡아가지고 다 샀을 건데 해외 동영상을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제 연기 막 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설비를 갖고 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서 물이 확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밑을 쏘아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하부에 배터리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거용입니다. 그죠? 상방향 살수 장치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많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승인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장치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질식 소화포는 별표 하나 칠까요? 얘는 국내 기준으로는 우리 소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으로는 방화포라고 정식 명칭이 개정되어 있고요. 방화포. 그죠? 질식 소화포는 옛날에 우리가 썼던 용어인데 지금은 안 씁니다. 다 방화포로. 그죠? 그래서 방화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방화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은 용접용단되는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놈하고 똑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성능인증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능인증. 예전에 자료를 나눠드린 대로 그럼 어떠한 성능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 있죠. 불연성 섬유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질식 소화포가 불 끌 수 있는 성능은 없을 텐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방호죠.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실제로 이제 실증이 제가 알기로는 72시간인가 그랬어요. 덮어놨다가 드니까 다시 불이 살아나는. 전기차에 아예 무효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동식 냉각 수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우리가 전기 저장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격거리 몇 미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 볼까요? 전기차 화재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특징, 전기적 구조적 특징, 그죠? 화재 발생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일반적인 특징은 하이브리드는 이렇고 내장재는 뭐가 있고 소활동은 이렇고 인명편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재별로 끊어가지고 다 말하세요. 그 다음에 전기적 구조적 특징은 뭐냐? 전기차 2차 피해, 진압, 안전조치 어렵고 배터리에 문제가 많더라. 그죠? 딱 적으시고.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 글자만 하면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풀어나가기는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밑에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차체 결함, 그죠? 충전 시 뭐 위험 이런 거 있죠. 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그죠? 전기 장치의 결함, 그죠? 절연물 파손, 불량, 배터리 셀에 대한 분리막 손상. 분리막 손상은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그죠? 이게 과열이 되면 분리막이 파괴가 돼서 단락되면서 발화되는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방열 부족, 소화 특징 봅니다. 쉽게 지나 안 되죠. 이게 리튬 이온은 특징이 우리가 원래 이제 다들 포기했던 이유가 그냥 전소가 되더라는 거지. 어떻게 물을 뿌리곤 하더라도 근데 물에 담궈버리면 꺼지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폭주. 별표를 이렇게 국립소방연구원을 보면 1200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화재 발생 현장에 차량 화재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겠지만 한 대만 탄 곳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대가 탔는데 소화가 됐다. 이거는 불 나는 걸 바로 보자마자 불 꺼지 않는 이상은 한 대만 탄 차는 없어요.
이제 그만큼 고열이 발생하고 인접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더 적으면 이렇게 봅시다. 화살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차하고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는 발열량이 어느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열량. 전기차가 클까요? 가솔린차가 클까요? 어떨까요? 같습니다. 결과상으로 같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같더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죠? 편의상을 한 4메가와트 정도 생각하는 거죠. 4메가와트 차량 한 대. 그죠? 그 정도 수준이더라.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폭주 조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독성 가스 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각종 물질 중에 대표적인 예가 HF 이런 것들이죠. 불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 모든 화재가 마찬가지고 진화에 많은 시간이 이용되더라. 그죠? 그러면 뭐만 대책입니까? 이거 다 냉각수화입니다. 많은 양의 물을 주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식소화포는 지연에 대한 지연만 효과적이다. 여기 보시면 되죠. 덮어도 소용없지만 지연은 가능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뛰어가서 질식소화포를 뭐가 있습니까? 방독면을 준비하시고 초기 화재 때 발생 연량은 크지 않거든요. 덮어만 둬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덮어만 두고 신고해 놓으면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상장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초기 대응 잘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충정구역에 대한 고려사항들. 최근에 문제 스타일이 워낙 이제 좀 이런 다들 그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다들 거짓말 생각해도 되는 것들을 또 질문을 하는 수준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기술사 수준이. 건축물하고는 10m. 부연 설명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린이, 그죠? 노유자 시설이라고 통칭하는 거죠. 노유자 시설 20m.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연물이 보관 장소되어 있는 것들하고는 20m. 그죠? 나무 아래 두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야, 참 멋있어. 그 다음에 너무 웃긴 게 나무 아래는 두면 안 되는데 그 조경법 위반이 조경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주차구역이 지금 제일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나무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접근이 용이한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림막 그렇겠다. 가림막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불연성이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불연성. 그렇죠? 우리가 이제 캐노피로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준불연이나 난연에 가깝습니다. 불연은 없거든요, 잘. 불연성일 때는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지상일 때, 지하일 때. 여기 방금 전에 지상이고요. 지하는 썬큰. 썬큰 제가 제일 좋아한댔습니다. 지하의 답은 썬큰이다, 항상. 그렇죠? 결론도 썬큰이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 다음에, 옥외에서 접근 가능하게 설치해라. 옥외에서. 그죠? 주차 램프에서.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이렇게 개념이 되죠. 예. 소방시 접근이 용이한 때는 지하 3층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 그죠? 그리고 지하 3층 이하는 설치하지 마세요. 요것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하고 똑같아요. 같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설치할 데가 없다. 그 말도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피난로부터는 10m 이겨가세요. 이런 것도 이제 숙지에서 가이드라인 이제 성능 위주 설계 때 이제 의견 내는 거죠. 최대한 해라. 그 다음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하고는 이격시켜라. 놀라운 사실이 가연성 인화성 물질 자체가 주변 차량입니다. 주변 차량하고 그러면 이격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휘발유차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그 다음에, 발전기식 전기실하고는 10m.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시인성.
요걸 이제 너무 쉽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 안 하면 인지하는데 훨씬 더, 그죠? 늦어지고, 이게 뭐 불 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빨리.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소화 설비 어떻게 해야 되냐? 소화기 5m, 소화기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좀 약간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C급 화재인,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이러니까 이제 소방이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C급 하는 거죠, C급. 아무 소용. 3종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말이고, C급에 적응성이 있는 건 이산화탄소인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D급 해라고요? 더 소용 없죠, 이거. 이거 보세요. 설치해야 하나 D급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다 임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답을 위해서만 설치하시고 쓰시고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다음 요거 있네요. 오케이. 그죠? 가까이. 그죠? 감지기는 상부 가이드라인 똑같네요. 그리고 인근. 그죠? 우리가 이제 요 플러스 알파가 침수죠, 침수.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해서 침수를 해놔야 됩니다. 침수 방안 말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상방향 살수 장치는 이것들은 이걸로 껐다라고 하는 형태의 증명이 잘 없습니다. 요거. 두면 확대를 방지시킬 수 있는, 이제 시키는 거니까 주변의 열 방출률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인접에 되어 있는 차량의 연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해당 차량의 소화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CCTV. 저 이거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 이제 열화상 CCTV를 주차구역에 설치해라. 그죠? 열화상이 생각보다 일반 CCTV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장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출제는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계속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화재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차의 화재 매뉴얼은 반드시 꼼꼼하게 바짝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너무 어중간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수업 때 뵐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